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5일 목요일 오후 8시 20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특별히 새롭게 등장한 그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날 나온 악재들의 영향이 계속해서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전날 나온 이슈가 뭐가 있죠? 악재가 파월 의장이 주식이 비싸다라고 발언한 거, 또 그리고 뭐 있죠?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과연 이 투자가 올바른 거냐 이런 거에 관련된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두 가지가 시장에 잔잔하게 영향을 미쳐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이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푹푹 빠지는 게 아니고 찔끔 빠지고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연속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루 한 번쯤 빠지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어젯밤에 한 번 더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는 2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빠진 겁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야, 이제 이거 좀 조정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가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잘 올라와 주고 있었고, 이 고작 해봐야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이 정도였지만은 지금 이제는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조정이라면 어떤 게 있죠? 조정이라면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박스권 형태를 보이는 기간 조정이 있고, 혹은 이 아래쪽으로 확 빠지는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죠? 어떤 종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2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하락하는 모습을 봐서는 일단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시장이 매우 강한 상황이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까지만 생각을 하셔야지, 야, 이제 본격적인 추세적 하락장을, 어떤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모든 게 고평가됐으니까 파월 말대로 이제는 추세적인 하락이 시작된다, 이런 생각은 매우 아직 곤란한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정석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하다가 조정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응은 뭡니까? 아직도 상승장이죠. 상승장 중에 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뭐죠? 눌림시 매수. 지금 막 눌림이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간적인 눌림일지 아니면 가격적인 눌림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조정이 나타나려고 한다. 눌림이 나타나려고 한다. 그렇다면 대응은 뭐다? 정석은 뭐다? 눌림시 매수. 지금 눌림이 나타나는데 어디선가 매수를 해야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정석적인 대응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선가 얘가 이제 조정을 끝내고 단기 바닥을 만들고 또 상승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존에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있으니까 이거 믿고 일단 또 한번 오르긴 오를 겁니다. 다음에가 중요하죠. 그죠? 다음에 이렇게 올랐을 때가 중요해요. 여기서 올랐는데 지난번 여기 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여기서 고점이 낮아진다. 요렇게 고점이 낮아진다라면은 이거는 뭐죠?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지는 거겠죠.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요런 모습이 나타나면 이런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방 베팅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한 번쯤 하방 베팅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나 쭉쭉쭉쭉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는데 쭉쭉쭉 빠지면서 여기는 이 직전 저점, 여기를 낮췄다. 여기를 붕괴시키면서 저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뭐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석적인 하방 베팅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이런 때가 사실 정석적인 하방 베팅의 타이밍이 되겠죠. 추세적인 하락 그런 걸 먹기 위한 어떤 그런 정석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석적인 건 뭐냐, 교과서적인 건 뭐냐, 요렇게 저점이 지난번 직전 저점이 깨지면서 이렇게 될 때가 이제 하방 베팅의 정석적인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때가. 아무튼 그래서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 뭐다. 어쨌든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다. 아직 하락장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이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되려면은 제가 길게 이야기해드린 이런 고점과 저점을 테스트하는 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눌림식 매수가 정석이라는 거고, 강세장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예전에 아무거나 다 오르던 이런 쌩쌩한 시장과 달리 어쨌든 어디선가 고점이, 단기 고점이 나타나고 지금 조정을 하는 건 힘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힘이 이때 이런 순간에 비하면은 조금 빠진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매수를 조금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뭘 선별적으로? 강한 친구들,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강한 주식들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뭐가 강하죠? 반도체. 물론 엔비디아는 약하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요즘 굉장히 강하죠. 반도체를 매수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입니다. 요게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예. 강한 주식을 사야 되고 약한 주식은 팔아야 되고, 뭐 상승 추세를 추종하고 뭐 하락 추세를 뭐 피하, 하여튼 뭐 이런 측면에서 교과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석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무튼 요게 이제 정석입니다. 정석. 그 주식시장에 뭐 물론 답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오답은 있죠, 그죠? 예. 하여튼 정석은 이것일 거고, 이거 말고도 사실 다양한 뭐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위험감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하방 베팅을 뭐 세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붕괴가 안 된다, 이러면서 또 이제 박스권 베팅이다 이러면서 뭐 매수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 다양한, 정석을 제외한 다양한 방법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뭐죠? 내가 뭔가 해본 게 틀렸다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다.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으면은 그거는 오답입니다. 오답만 안 내시면은 됩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하락 마감했다.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으니까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았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하여튼 계속해서 요즘 힘이 없는 게 조금 좀 눈에 띕니다. 그러나 반도체 전반적으로 강하고 엔비디아만 힘이 없다는 게 좀 독특한 점이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봤고, 그 뭐 오늘 밤 뭐 당장 뭐 특별한 이슈, 뭐 이슈가 없진 않습니다. 참, 오늘 밤에 GDP, 미국 GDP 발표가 되고요. 내일이 좀 중요합니다. 내일이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거든요. PC 물가지표 발표되니까 이게 좀 내일 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밤은 사실 뭐 특별한 반응은 없을 것 같고, 내일 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주식시장은 이런 찜찜함을 안고 가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주식 비싸다고 했는데 라는 찜찜함, 만성적인 이슈가 된 거고, 엔비디아의 어떤 뭐 최근에 인텔도 투자한다 그러고 오픈 AI도 투자한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찜찜함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약간 만성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슈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슈는 언제까지, 뭐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뭐 하여튼 뭔가 어떤 새로운 게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이슈들이 좀 영향을 미치겠죠. 새로운 이슈라면 아마 물가지표가 될 것 같아요. 금요일에 물가지표.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하여튼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고, 오늘 한국 코스피인데, 오늘 하여튼 한국 증시가 어땠죠? 오늘 뭐 특별히 분위기가 뭐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보합, 코스닥은 하락했네요. 그죠? 종목들 보시면 뭐가 올랐죠?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좀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톱은 강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오늘 좀 특이했던 거는 2차전지가 조금 상승을 했다라는 거. 2차전지 친구들이 빨간불이 진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이버는 각자 이슈,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뭐 상승 마감을 했고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2차전지만 올랐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코스닥은 뭐 반도체고 제약바이오 간에 뭐 싹 다 분위기 안 좋았네요. 2차전지만 뜬금없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해보자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연속적으로 하락했죠. 1거래일,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5일선을 처음으로 깼습니다. 정석적인 대응은 뭐다? 눌림시 매수. 오늘 밤의 반응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5일선을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종가상 의미있게 붕괴시켰죠. 5일선 위로 완착한 게 언제죠? 9월 4일. 9월 4일 5일선 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한 번도 5일선을 깬 적이 없죠. 어젯밤에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정말 처음으로 5일선을 붕괴시켰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바로 올라와 주면 다시 뭐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나갈 거고, 오늘 밤에 이 5일선을 첫 붕괴시켰는데도 계속해서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간다면은 뭐죠?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9월 18일 목요일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시가를 붕괴시키지만 않으면 요렇게 뭐 기간 조정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이 자리 시가를 깨지 않는다면 기간 조정, 이 자리 시가가 붕괴가 된다라면은 가격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 미국 증시 오늘 밤 근데 5일선을 이제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가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오늘 밤도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안착하지 못하면 5일선 위로 다시 올라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최소 일단 여기 있는 지지선, 그죠? 이날 양봉의 시가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날 시가 붕괴되면은 진짜 가격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나스닥이고요. S&P도 비슷합니다. S&P도 뭐 보이시다시피 그죠? 9월 18일 날 만기의 영향으로 좀 차트가 갭상승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날의 시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이날 시가를 붕괴시키지 않는다면 이 정도는 기간 조정이 될 거고 이날 시가 붕괴되면 이제 가격 조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S&P 지수도 5일선을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좀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오늘 밤 안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부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셀 지수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러셀 지수는 좀 의미가 좀 더 크긴 하죠. 러셀 지수는 지난번 여기 있는 이 마디 가격 줄 그어 놓은데 이 자리가 뭐죠? 몇 년간 넘지 못했던 역사적인 저항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이번에 돌파 한착 하는가 했는데 가야 될 때 못 갔습니다. 그죠? 상승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여기서 쭉쭉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일선을 지금 어젯밤 또 깼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돌파 한착 했던 것이 속임수일 가능성이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러셀 지수는 역시 약하다.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는가 했는데 속임수일 가능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는 뭐 계속해서 약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있죠. 엔비디아도 뭐 오래간만에 9월 18일 날 5일선 위에 올라왔는데 9월 24일 어젯밤에 다시 5일선을 붕괴시키고 있는 등 좀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얘도 말씀드렸죠. 여기 이 자리를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못 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뭐다? 기간 조정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죠? 기간 조정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러니까 뭐 좀 답답한 구간이라서 엔비디아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박스권 내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뭐 제가 뭐 알 수가 없죠. 하여튼 5일선 기준으로 좀 보시면 주가를 해석하는데 좀 편리하실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가 약한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는다. 5일선이 안착한 게 언제다? 9월 5일이다. 근데 그 뒤로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고 뭐 눌림시 매수, 그죠?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반도체는 끝나지 않았다. 반도체 내에서도 물론 특정 종목들이 이렇게 약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는 아직 죽지 않았다. 반도체가 어쨌든 비싸다 어쩌다 이야기가 나와도 대장이다 라는 걸 봤고요. 변동성입니다. 미국 변동성이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는 게 이렇게 변동성이 단기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바닥을 만들고 어떤 마디 가격을 자꾸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변동성이 5일선 위에 안착한 지 지금 무려 3거래일째 됐습니다. 무려 3거래일째. 이게 빨리 변동성을 이 5일선 밑으로 깔아 뭉개버려야지 되는데 5일선 위에서 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변동성은 좀 높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뭐죠? 좀 전에 제가 지수 보면서도 좀 전에 S&P나 나스닥 지수 보면서도 말씀드린 게 이 5일선 중요한데 아무튼 좀 조정이 좀 5일선을 이렇게 깼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별로 안 좋은 신호이긴 하고 아무튼 좀 자칫 잘못하면 좀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다는 뭐 그런 신호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근데 오늘 밤 회복하면 또 그만이긴 해요. 오늘 밤 회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그 5일선 위에 오늘 밤에 안착하면은 급속히 시장이 또 좋아질 수 있는데 오늘 밤도 이렇게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시장에 암울한 분위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오늘 밤이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변동성 지수 입장에서 보나 저 S&P 나스닥 지수의 입장에서 보나 그죠? 변동성이 3거래일째 5일선 위에 놀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5일선 위에서 본다면은 그렇다면 요렇게 요 위에 마디 가격까지 레벨업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죠?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2거래일 연속으로 나스닥이나 S&P 지수들 이런 지수들이 2거래일 연속으로 5거래일 아래서 5일선 아래서 마감하는 것도 이것도 그죠? 조정이 깊어지겠다는 그런 신호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밤이 좀 중요합니다. 5일선을 어젯밤 하루 정도는 깰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루 정도 깨고 나서 이제 오늘 밤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다 본 것 같고요. 30년물 채권은 어젯밤에도 이제 5일선 안착에 실패,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찔찔찔찔찔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닥이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하여튼 얘도 아직 바닥 안 나고 쫄쫄쫄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어디선가는 채권을 이제 매집할 수는 있다, 그죠? 눌림시 매수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뭐 계속해서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중요한 마디 가격을 완전히 저항으로 인식하면서 유로화가 확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달러 강세도 약세도 아니고 그냥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혼조합니다. 어제 독일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유로화가 확 약세로 나타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어쨌든 외환 시장은 이 정말 찔끔 뭐 달러 약세로 가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박스권이거나 뭐 지금 이런 흐름이 돼버렸습니다. 거의 방향성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뭐 다 봤고요. 하여튼 오늘 뭐 재미있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주요 원자재들이 일제히 다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원자재들은 요즘에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는 것들이 좀 잘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패스하겠습니다. 원자재들은 요즘에 금값만 잘 나가고 있죠. 다 봤고, 한국 증시는 오늘 그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니까 코스피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우르르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가격 조정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가격 조정. 오늘도 5일선을 넘지 못하면서 어떻게 됐죠?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일단 매도세가 강해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하게 올랐던 이 상승세를 생각해 보면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입니다. 주요 지지선으로는 위에서 내려오는 빨간색 선이나 아니면 1381까지는 눌림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선은 뭐죠? 빨간색 선은 위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요게 지난번에 돌파 한착했던 자리니까 지금은 뭐죠? 지금은 어떤 지지선이 된 거죠. 지금은 이 빨간색 선이 지지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면 빨간색 선, 좀 많이 빠지면 1381까지는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눌림으로 좀 좋게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1381까지 내려오면은 뭐냐면은 지난번 직전 고점이죠. 이 자리가 1381이 여기를 돌파 한착하면서 이렇게 큰 시세가 났던 거기 때문에, 그랬던 거기 때문에 1381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다음번에 얘는 이 고점을 돌파한 착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게 아닌지라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정말 강하다면 이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한번 보자고요. 어디까지 얘가 빠지고 어디서 바닥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 바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코스닥은 계속 찔찔찔 빠지려고 하고 있다. 가격 조정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그죠? 언제죠? 9월 3일날 5일선에 안착하고 나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한 번도 5일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 코스피는 매우 강합니다. 아직까지도 강해요. 눌림시 매수를 한다라면 뭐 사실 비싸다고 생각되지만 코스피를 매수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코스닥을 사야 되냐 코스피를 사야 되냐, 그럼 코스피를 사는 게, 비싼 코스피를 사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강하니까요. 강한 걸 매수하는 게 맞으니까. 강한 거 중에 뭐 여전히 강한 거 반도체, 대형 반도체를 사는 게 여전히 정석적인 전략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 반도체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은 뭐 다 같이 빠졌고, 하여튼 오늘이 조금 좀 이게 2차전지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분기점이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전일 하락했던 낙폭을 다 오늘 되돌려 버렸죠. LG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해서 다 되돌려 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지난번 여기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지긴 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어떤 바닥 하나, 또 그리고 이쪽 부근에서 또 다른 바닥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차전지들이 바닥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바닥을 만들었다면 더 잘 간다라고 한다면 최소 뭐 여기 정도까지는 상승 목표치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들이
오늘 삐끗 잘못했으면은 확 빠질 수도 있었었는데 확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재밌긴 해요. 코스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올라가는 걸 보고 하여튼 좀 놀라긴 놀랐습니다. 하여튼 2차 전지가 바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하여튼 시장은 강하다. 다만 이래저래 시장 분위기가 좀 뭐 그렇고, 또 또 그리고 그 외환 시장에서 어제 그죠, 어제 그 유로 약세가 나타나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등등 뭐 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환율이 아직은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긴 있는데, 근데 일단 방향성은 좀 위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계속해서 하면서 보고 있긴 합니다. 다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몸을 좀 사리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시장이 약하니까. 그죠? 시장이 지난번에 정말 뜨겁게 올라갈 때에 비하면은 좀 약해졌으니까. 그죠?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드려봤고, 다른 나라들도 뭐 여전히 강력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시장이 막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좀 애매한 그런 간절기 뭐 약간 요런 느낌이 좀 납니다. 방향이 이제 전환될까 말까 뭐 요런 뭐 그러니까 여전히 강세장이긴 한데 단기적인 방향이 이제 좀 조정이 시작되나 마나 좀 그런 간질간질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본 증시는 뭐 계속해서 신고가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증시가 좀 약해서 그런지 중국 증시도 뭐 요즘 나쁘지 않게 잘 가고 있고요. 뭐 그죠? 그리고 유럽 증시가 요즘 좀 약하죠. 유럽 증시가 약한데 좀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지금 현재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다시 내려왔네요. 이런 건 분명히 좋은 모습이 아니죠.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지난번에 한 번 깼다가 이번에 또 한 번 깨고 있습니다. 이런 거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물론 지지선이 여기까지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뭐 당장 이제 유럽 증시가 급락할 그런 때는 아닌데, 어쨌든 그죠. 이 최근에 유럽 증시는 이제 뭐 한국 증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막 신고가 랠리할 때 이 친구들은 못 갔단 말입니다. 유럽 증시는. 이번에 그리고 이제 시장이 조정을 보이나 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 가는 친구가 아니니까 이런 친구들은 자칫 잘못하면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때는 아니다. 아직은 밑에 지지선들이 있다. 급락이 쏟아질 땐 아니다. 다만 고점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긴 있네요. 그죠? 자꾸 지지선을 깨고 있고 이런 모습은 분명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게 이 고점의 높이와 저점의 높이를 잘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그죠? 저점의 높이들이 슬슬슬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거 뭐죠? 사실 그죠? 어떤 제대로 된 상승 추세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해서 반드시 와르르 이제 본격적인 하락으로 갈 거냐 말 거냐는 어쨌든 이건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럽 증시가 요즘 제일 약하구나 뭐 이런 모습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